안녕하세요. 메디니 애널라이즈를 이용한 자동차 기능 안전 ISO 262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맡은 엔시스의 송민 차장입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메디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인 ISO 26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메디니를 이용해서 자동차 기능 안전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디니 애널라이즈는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 기능 안전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기능 안전뿐만이 아니라 소티프 그리고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이런 공학 분석도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현재 메디니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들을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기능 안전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기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저드 분석과 그 분석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하라 분석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라 분석 결과에 따라서 리스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 요구사항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식별된 안전 요구사항을 우리가 이제 세이프티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세이프티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미 개발해 놓은 요구사항들을 할당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아키텍처 컨셉을 바탕으로 우리가 안전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FMA 그리고 FMADA 그리고 뭐 DFA 이런 FTA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메디니를 통해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인 ISO 262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추적성 있게 연결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다수의 산출물들이 과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엑셀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툴을 이용해서 FTA를 할 수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툴을 가지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제가 기능 안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크게 이제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해저드 분석에서 리스크가 얼마인지를 식별하는 활동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식별된 리스크에 따라서 안전요구사항을 개발하고 그리고 안전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아키텍처 모델을 또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별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우리가 안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크게 네 가지 산출물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서로 선후행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다 맞물려서 개발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라 활동을 엑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를 뭐 EA 아니면 뭐 시뮬링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FTA를 아이소그래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디오를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툴이 다르고 툴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제품 개발 단계 내내 추적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디니에서는 기능 안전 개발을 위해서 보셨던 다수의 산출물들을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게 이제 메디니에서 보실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인데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ESL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안을 보시면은 다수의 산출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팀에서 개발 활동을 하실 때 특정 그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프로젝트 내부에 뭐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하드웨어 설계 이렇게 쭉 세부 폴더를 만들어서 모든 산출물들을 하나의 폴더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보시는 것처럼 메디니에서도 하나의 프로젝트 아래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폴더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세이프티 골이라고 하는 특정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FTA를 전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표에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테크니컬 세이프티 아키텍처 또는 이제 테크니컬 세이프티 컨셉이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아키텍처가 담고 있는 컴포넌트들 그리고 그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고장 모드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FMA를 분석을 바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이런 모델과 프로젝트의 모든 설계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런 모델과 그리고 안전 분석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스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디니에서는 sysm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sysml 모델 안에 아까 보셨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계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sysml 모델 안에 자동차 기능 안전 관련된 주요 활동들을 설계 정보들을 담아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하라 분석 그리고 이 하라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안전 요구사항 그리고 이런 안전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아키텍처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 기반으로 FMA, 해저 그리고 FMADA 그리고 FTA 경우에 따라서는 세이프티 플랜도 함께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컴포넌트 안에 세부 하드웨어 소자를 담고 있다고 하면 그 각 소자에 대한 고장률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 레벨의 상세 안전 분석인 FMADA 분석까지도 우리가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은 일반적으로 OEM과 티어 1, 2가 구분이 되어서 서로 이제 협력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OEM이 추상성이 높은 수준에서 어떤 이제 설계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정보들을 뭐 FSR이나 아니면은 고객 요구 사양서에 담아서 서플라이어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플라이어들은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 레벨의 설계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그 서플라이어의 세부 소프트웨어 팀, 하드웨어 팀 또는 이제 다른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직이 하드웨어 상세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상세 로직 설계 등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밑에 단계 수준의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그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상위로 통합이 되면서 통합 시험이 진행이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차량 레벨의 시험까지 서로 이제 연결돼서 서로 이제 리파인 되면서 통합되는 이런 관계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기능 안전 활동을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템 정의, 하라,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
FTA 이런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크게 이제 6가지로 제가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델링 개발을 메디니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기법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기능안전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거기에는 FMA, FMEDA, 폴트 트리 분석, 그리고 DFA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다 메디니에서 통합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드웨어 소자에 대한 어떤 이제 고장률들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FMEDA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GMS 29500, IEC 62380, 뭐 61709 이런 여러 가지 고장률 또는 고장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손쉽게 FMED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이제 통합해서 버전 관리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프로젝트, 레거시 프로젝트를 재사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를 써서 API를 메디니에서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조직에 맞춰서 우리가 메디니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